네, 저희 취업정보센터가 이번 주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들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죠. 우리 취준생들이 꼭 필요한 코너입니다. 취업문을 여는 경제상식 시작합니다. 네, 이 취업준비생들한테 꼭 필요한 게 서류 준비만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시간인데요. 특히나 경제에 대한 상식, 경제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시다면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목이 취업문을 여는 경제상식입니다. 어떻게 열어주실 건가요? 네. 취업문. 제가 참 마법의 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요즘 취업 시장을 보면은 철옹성이라고 할 만큼 단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세기 키워드는 역시 경제고요. 많은 취업생들이 준비를 하고 또 불안해도 하지만 그 골격에는 이제 경제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의 중심에도 역시 이제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이제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용어에 대한 개념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있습니다. 취업에 있어서는 최근에 있었는 인적성 검사에서 이제 경제 관련 그런 문제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취업 면접에서도 이 경제 상식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식은 단지 이제 경제 현상을 이해해서 합리적인 소비와 투자를 하는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또한 취업에도 핵심적인 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취업준비생들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문을 여는 경제상식. 오늘 처음 배워볼 경제상식은 뭘까요? 오늘 처음에는 우리 이제 경제의 흐름을 가장 한눈에 알 수 있는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환율. 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신문에서 정말 환율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먼저 그래도 환율이란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한 정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제의 흐름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주가와 환율이고요. 주가와 환율은 특성이 이제 매일매일 변하는 겁니다. 환율은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렇죠. 이 교환이라고 하는 건 달리 말씀드리면은 산다, 판다 이런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돈 원화 1,1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으면 바로 이 교환 비율 1,100. 이것이 이제 환율이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율은 주로 이제 달러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당 몇 원, 달러당 몇 엔, 달러당 몇 위안 이런 개념으로 되지만 유로존에 있는 19개 나라, 즉 19개가 공통적으로 쓰는 통화가 유로화입니다. 이 유로화와 달러화의 교환 비율, 이 환율은 유로화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로당 1.1달러 이런 식이죠. 아직은 이제 유로화 가치가 달러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해외 여행 갈 때 환율 계산하기 참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예, 제가 해외여행을 뭐 많이 가진 않았는데 자, 이렇게 각국의 통화마다 이렇게 환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통화의 환율의 차이 나는 이유는 통화 가치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화 가치는 기본적으로 구매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통화를 가지고 같은 단위, 그러니까 1달러, 1원, 1위안, 1엔을 가지고 같은 상품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통화의 구매력입니다. 이 통화의 구매력이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1원을 가지고 어떤 제품 하나를 살 수 있는 데 반해서요. 같은 1달러를 가지고 그 제품 1,000개를 살 수 있으면 달러의 구매력은 원화보다 1,000배가 강한 것이죠. 이 바로 1,000배가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 원리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건 역시 수급입니다. 공급이 많으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공급이 적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그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입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좋거나 아니면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다는 판단이 있으면 당연히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한 정치적 사회적인 안정도와 같이 통화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구매력 그리고 뭐 수요 공급 그 나라의 경제나 정치 상황 여러 가지가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자, 환율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 이야기가 나올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통화 가치라는 말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는데 통화 가치는 올라간다. 이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좀 헷갈리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신문 기사들을 보시면은 이 환율과 가치를 같이 이제 섞여 쓰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환율 가치 변동표를 많이 좀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요. 자,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2,000원을 줘야 1달러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1달러당 달러당 1,000원,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할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만 주면은 1달러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2,000원을 주고 1달러와 교환을 하는 경우와 1,000원을 주고 1달러와 교환을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어디가 강한가요? 1,000원이겠죠. 당연히 1,000원이 그렇죠. 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반대로 가죠. 반대로. 그러니까 환율이 가치와. 높을수록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낮아지고. 약하고 환율이 낮을수록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네. 자, 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네. 그렇죠.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고 같은 방향이죠. 네. 이렇게 이해를 그렇겠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환율이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환율이 이제 국가 경제라든지 여기서 이제 여행 또 뭐 유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 여러 가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그럼 2,000원 환율 2,000원과 1,000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해진다고 하면은요. 자, 환율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수출업체 입장에서 외국에 물건을 팔아서 1달러어치를 팔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을 받던 것이 1,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강해지면 그만큼 생산성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생산성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지고 또 마케팅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그만큼 여력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반면에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2,000원을 가지고 1달러치를 수입했는데 환율이 낮아지면 1,000원을 가지고도 1달러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생산성이 좋아지고 네. 국내의 물가에도 안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또한 외국에 유학생을 둔 자녀의 학비라든지 또는 네. 외국에 하는 여행 경비 같은 것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아, 그렇군요.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와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네. 또 어떤 영향이 있고 이따라서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 쭉 네네네. 설명을 쉽게 해주셨습니다. 자, 통화 가치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금리하고 통화 가치 이 관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좀 네. 헷갈리시죠? 네. 자, 아까 어떤 거에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수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기가 네. 있으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모든 게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입니다. 네. 최근에 좀 이제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요. 한데 이걸 쉽게 해서 좀 5%와 10%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금리가 5%인 경우와 우리나라 금리가 10%인 경우에 우리나라 통화의 인기는 어느 쪽이 있겠습니까? 10% 10% 있겠죠. 그렇죠? 인기가 있다고 하면은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 원화의 인기는 높아지고 환율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야, 환율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배웁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예, 예. 이해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예, 예. 네. 예, 예.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태셋 기출 문제를 하나 네, 좀 태셋 풀어보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네, 네, 좋을 것 풀어볼까요? 같은데 예. 네. 환율과 관련돼서 태셋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태셋이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태셋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구인 1호고요. 네.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네. 태셋의 기본은 경제의 원리, 시사 이것을 바탕으로 한 추론 이와 같은 문제로 3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 같으면 지난해 이제 연 4회에서 올해는 6회로 늘어났고요. 이제 태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에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 대기업에서도 이 태셋 점수를 입사 시에 우선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승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가에 반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는 이 스펙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학점은행제에서 학사에서 이 태셋을 학점을 따는데 활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취업에도 필요한 이 태셋.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전반적으로 본 환율에 대한 태셋 기출 문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태셋 기출 문제입니다. 달러와 네, 읽어주세요. 원화 사이의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가지가 있네요. 수출의 네. 증가는 환율을 상승시킨다.
정답 어떻게 되나요?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보기가 나와 있어요. 설명을 듣고 학원에서 네. 1시간 수업 들을 때는 뭐 고개를 끄덕이지만 또 막상 집에 와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 게 문제입니다. 예, 지금 5개가 나왔는데 지금 순간 머리가 하얘지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네. 우선 가장 이 환율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진다. 그렇죠. 인기가 좋아지면 가치는 올라간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치가 그러면 올라간다.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수출이 증가하는 환율을 상승시킨다. 맞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달러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원화는 적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네. 자,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에 불리해진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환율이 하락하면 즉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수입에는 유리하고 수출에는 불리하다 그랬죠. 네. 자,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도 상승한다. 자,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네. 아까 반대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 여행객이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네. 자,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가져왔을 때 원화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어떻게 되십니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번 그럼 이제 수였고요. 답은 이제 5번 같은데요, 일단. 네. 자,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 여행객의 증가는 환율을 하락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네.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 여행객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달러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달러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 올라가겠죠. 환율은 내려가겠죠. 떨어진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렇군요. 5번입니다. 정답 5번이군요. 5번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취업문을 여는 경제상식 환율로 첫 시간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뭐 어떻게 어지럽고 막 그랬는데 머리가 이제 지식이 좀 조금 꽉 찬 느낌?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경제상식 쌓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